안녕하세요.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비용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되는지 알아보러 제가 직접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중국도 취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만류해서 중국 취재는 그만두고 베트남만 다녀왔는데요. 4박 5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베트남의 동쪽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편에 나눠서 할 건데요. 저 취재를 베트남의 동쪽 국경 도시 몽까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앙까이 아니고 몽까이인 겁니다. 자, 이거 영상에 나오는 여기는 베트남의 국경 도시 몽까이에 있는 몽까이 세관입니다. 이 세관마당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중국이나 북한은 세관마당에 사람들이 안 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들여놓더라고요. 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관마당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으로 넘어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 한 장 남겼습니다. 여기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출국하는 곳이죠. 베트남에서. 그런 곳이고요. 여기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숙소에 가서 또 짐 풀어놓고 샤워하고 또 떠났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5곳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날씨 얼마나 더운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웃기는 게 베트남 사람들은 땀 안 흘리더라고요. 저는 땀 잘잘 흘리고 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팔각탑이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아까 그 위성지도에서 보셨던 베트남 중국 우호친선 다리입니다. 그리고 다리 양안은 베트남이고요. 그리고 저기 강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세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왼쪽 강안을 따라서 중국 국경을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왼쪽 강간을 끼고 중국 국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저기는 중국 해관입니다. 그리고 해관 넘어가는 다리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는 다리는 제가 처음 촬영을 시작했던 베트남 친선 우호 다리, 그쪽이고요. 이렇게 베트남 쪽은 뭐 강에 나와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도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뭐 평화롭게 다니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화면 당겨서 보게 되면 이제 철조망이 보이는 겁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높이가 한 4, 5m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옆으로 쭉 가면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이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철조망도 녹이 슬어서 볼품도 없고요. 그리고 또 길 위에서는 또 중국 인민들이 평화로운 생활도 누리고 있는데 강 아래쪽은 이렇게 녹이 쓴 볼품 없는 철조망들이 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다리 난간 위에도 둥근 철조망들이 쭉 쳐져 있는 게 보이죠. 둥근 철조망들이요. 자, 중국의 오송홍기도 보입니다. 여기가 중국이라는 걸,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중국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이 덮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계단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쭉 이제 가면서 보면 계단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철조망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중국 인민들이 이 계단 이용해서 강에 내려와 미역도 감고 빨래도 하고 뭐 고기도 잡고 그랬다니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이곳을 거쳐서 많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철조망이 없을 때는 뭐 강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하다가 강을 건너도 되는 거죠. 그래 수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국 인민들도 강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 쪽에 있는 이렇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있는 철조망들은
관리를 하지 못해서 저렇게 녹이 슬고 이게 볼품이 없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전 국경에 걸쳐서 이렇게 철조망을 설치했으면 숱한 돈이 들었겠죠. 이런 짓은 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다 이렇게 녹이 쓸고 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저 위에 쪽들에 보게 되면 그 감시 카메라들이 보이죠. 저기 전주대 같은 데도 쭉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서 풀색 건물이 보이죠. 저 다리 위에 또 길에 이거요. 이거 중국 변방대 초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 여기는 아까 그 다리 쪽에서 촬영할 때 보던 이 팔각탑, 네, 그 앞이거든요. 합수목에서도 한참 걸어 올라와야 이거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도 보게 되면 저 계단들이 보이시죠? 또 길에서 또 도로에서 내려오는 계단들이요. 이렇게 강례로 내려오는 또 길목마다 변방대 초소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요거요. 변방대 초소. 이 변방대 초소 아래쪽에 그 이거 하수구 배출구 아닙니까? 거기는 완전 아예 철판으로 막아버렸네요. 그리고 옆으로는 쭉 보면 다 철책들이 다 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길 옆이니까 또 미관상 안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런 데로 관리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녹이 쓸지는 않았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 철책 위에도 둥근 철조망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쪽에. 이렇게 베트남 쪽은 이렇게 애들도 강 옆에 나와서 막 놉니다. 니하오. 니하오. 여기는 베트남 변방대 초소입니다. 근데 뭐 사람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이 중국 변방대 초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불과 한 1, 2km밖에 안 되던데 이렇게 초소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뭐 시범성 고등중학교, 예, 고중인 겁니다. 중학교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뭐 표준학교, 모범학교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중국 베트남 동쪽 국경, 중국 쪽은 철조망이 쳐져 있는 반면 베트남 쪽은 철조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되죠. 내 누이 동생, 내 어머니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 놔둘 사람은 없을 겁니다. 통일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